아니 그리고 네. 저는 어떻게 50%로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럼 뭐 가격이 많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떨어져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면 다 죽자라는 다 죽자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명절 전에 뭐 이제 정부에서 나온 이제 발표들을 보면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10억 이제 주담대를 풀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억 초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투기 가열지구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는 어떤 거냐? 이 투기 가열지구는 9억 이하의 아파트의 LTV 한도가 40%고요.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해서 그 다음에 15억까지는 20%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에서 이제 30%고, 그 다음에 15억 초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가 15억 대출 규제를 유지키로 했지만 금방 말씀드렸듯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이 대출 규제를 풀려버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부는 지난 6월 말에 지금 당시에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15억 대출 규제를 푸는 것보다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 시장 연착륙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부가 굳이 또 15억 이상이면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네. 굳이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15억 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대출 규제는 지금 완화가 돼야 됩니다. 네. 대출 규제는 좀 완화가 제가 이제 왜냐하면 너무 시장에 지금 침체기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타이밍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인 거죠. 타이밍이. 그렇죠. 사실은 이 대출 규제 하에서는요. 이 대출 규제 하에서는 갈아타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갈아타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강화되는 거죠. 더 심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 도심에서 이제 중급지에 있던 분들이 그거보다 나은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좀 많이 좀 이용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예, 이용하시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12억입니다. 12억. 12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대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갈아타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이게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할수록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가 있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지금 이제 선진국들 보면은 보통 한 85%, 86% 정도 이제 주택 가격 대비해서 이제 담보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12, 16 부동산 대책에 요 대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집값에 대한 급등 시기가 아니죠. 지나버렸죠 이제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있고, 그죠? 예,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수요 자체는 상당히 많이 유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집값 급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완화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 금조 프레싱님도 15억 대출도 대출이지만 DSR 완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DSR도 완화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같이 수반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뭐 단순하게 뭐 투기가열지구에서 해제를 해줘봤자 지금 이제 DSR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 외에는 주택을 매입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규제들이 대부분들이 뭐예요?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하려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예, 왜 집을 더 사게 되면 집값이 더 급등을 하니까 너도 나도 시장에다 뛰어들면 집값이 더 급등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들을 많이 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완화가, 그러니까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되더라도 예전같이 지금 급등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겠죠. 쉽지는 않을 거죠. 예. 왜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뭐 거시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집값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더 침체기에 빠지기 전에 최소한의 숨을 쉴 수는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이게 정말 시장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아닐까? 지금 뭐 국토부 장관 또 이야기한 거 들어보니까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집값을 지금보다 50%더 떨어뜨려야 된다. 네. 라는 내용들도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예. 집값을 그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통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텐데. 예, 근데 그 공급이 좋은 지역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량 앞에 장사 우리가 없잖아요. 지난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판교 신도시 입주했을 때, 네. 그 당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 판교 신도시라는 2기 신도시가 좋은 입지에,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도 막 보금자리 주택도 많이 공급이 됐고.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 시장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이 됐었고, 하향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주택이 부족해서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였고, 거기다가 정책적으로 실패를 했으니까 더 가격이 폭등을 한 거였거든요. 아, 네. 자, 그런데 그거를 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아야죠. 예, 네. 되풀이하지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보면요. 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보다는 서울을 더 선호를 하고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더 선호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가 이제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수도권이라던가 아니면은 서울이라던가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은 주택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노후된 지역을,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 사업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나온 이제 8.16 부동산 대책을 보더라도, 예. 그동안 앞으로의 주택 공급은 관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고 지금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는 거는 그러면 민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합의 사업성이 높아지게끔, 조합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완화는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뜨뜻미지근하죠. 그냥 미지근하죠. 예, 뜨뜻미지근하죠.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택 공급이 민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든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합원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야 자연스럽게 서울 도심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지금 시장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제가 지금 저번 시간인가도 저저번 시간인가 명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침체기에 빠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네. 폭망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서울에 주택 공급 안 됩니다.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먹을 게 없는데 뭐하러 각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먹을 게 없는데 사업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조합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주택 공급이 안 돼 버립니다. 주택 공급이. 풀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요. 네. 네, 시장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어차피 지금 하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둘러싼 환경들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풀어도 집값이 급등을 못 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다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네. 그렇죠? 또 가격을 통제해서 가격이 더 폭등했던 거 누구든지 알고요. 네. 근데 왜 그 정책을 계속 답습을 하냐 이거죠. 네, 풀어줄 건 풀어줘야죠. 네. 그렇죠. 아유, 답답합니다. 네.
금조 프레시님도 그러시네요. 진짜 계속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대세 하락이 왔다면서도 규제를 안 푸는 이상한 나라 같습니다.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규제는 이제 앞으로 완화가 될 거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아니 그리고 네. 저는 어떻게 50%로 가격을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그 뭐 가격이 많이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 떨어져도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면 다 죽자라는 다 죽자는 거죠 결국에는. 다 죽자라는 거죠. 아휴. 예. 뭐 여러분들 댓글 편하게 달아주십시오. 네. 네, 댓글 편하게 좀 달아주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생각과 우리 금조 프렉시님 오늘 세미나 듣고 해주시죠. 많이 답답하신가 봐요. 네. 좋은 생각님은 이제 역세권 재개발, 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도시 경쟁력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논밭가라 없는 택지 개발 사업하는 게 정상이냐고.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또 자, 수요 자리를 원하는 게 도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도심에 주택 공급 충분하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갑니다. 아, 그럼요. 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택 공급을 25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확대를 시켰는데, 네. 그러니까 816 부동산 대책에 보면, 네. 그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완화가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아직까지는. 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50만 원으로 하겠다는데 완화가 되는 건 없어요. 완화가 되는 거는. 이 절차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거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완화해 주는 게 지금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지금 역세권 사업도 지금 맞잖아요. 네. 절차상에 완화되는 거하고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죠. 결이 틀리죠. 아무리 절차상으로 완화를 해주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안 간다라는 거죠. 네. 민간 사업들은. 그죠? 예.